생활 속에서 혹시 모르게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법률 상식과 법률 용어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이고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와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유동주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요새 확산되고 있는 퀴즈프리 혹은 노퀴즈존 식당들이 많은데요. 네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결정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제주도 한 식당에서 네. 9세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입장을 거부당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차별 행위가 맞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이건 확실히 일반 고객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고객을 차별한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일단 인권위원회는 이제 합당한 사유가 없이 네. 일반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에 대해서 무조건 출입을 금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15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반한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어떤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금지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뭐 사업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노키즈존이라는 걸 설치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진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사 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의 중지, 네. 혹은 이제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이제 하도록 할 수 있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책의 시정이나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노키즈존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연 변호사는 지금 아이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아이 있으시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저도 이번에 뭐 여행을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도 있어서 조금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근거를 보면 헌법에 평등권이 규정돼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근거로 상업시설의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있고 또 아이들도 행복 추구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유동주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식당의 경우에는 또 영업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네네. 또 다른 손님들도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헌법상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견해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전면 금지보다는 조금 행동을 제한하거나 좀 퇴장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운데 얌전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유동주 기자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이게 되게 예민해요. 사실, 아이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손님들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자면 그 아이들을 좀 안 받는 것이 또 주인에게는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또, 손님이 많으면 좋긴 좋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손님이 나가게 된다면 또 이것도 손해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부모가 아니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건 문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좀 약간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아까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실제로 뭐 호텔이든 레스토랑이든 공간을 노키즈존, 키즈존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극단적으로 이것을 노키즈존을 설치해야 된다 혹은 말아야 된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적절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이야기겠죠. 자, 일단 그 인권위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차별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한 손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단 가능한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이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중간에 퇴장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네네. 일단 입장 거부를 당했다면 뭐 정신적 손해도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 이제 인권 침해라고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소액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노키즈존의 핵심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퇴장 요구를 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퇴장하는 고객에게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는데요. 뉴스나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뛰다가 화상을 입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 경우에 영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업주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영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의 입장에서 가게를 갔을 때 당신의 아이를 데려오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고객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한데 이게 아이가 놀다가 다쳤어요. 아이가 놀다 다쳤으면은 그 책임을 가게 사장님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물론 과실에 따라서 네네. 뭐 음식점 주인이 10%의 과실이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뭐 그렇게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은 네네. 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쳤을 때도 그러면 일정 비율 가게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네. 만약에 그 아이가 다른 손님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되더라도 네. 영업주가 이제 업무상 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충분히 네, 영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아이가 사고를 쳐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게 사장님에게 네, 부모님도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영업주는 일단 안전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손님들에 네네.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좀 어려운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뭐 사업주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꽤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다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노키즈존을 설치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또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은 없을까요? 예. 뭐 입법적 해결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네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그 입법 부담을 가질 그 국회의원이나 뭐 시도의원은 없을 것 같고요. 정부 네네. 주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거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서는 가격 표시제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음식 가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뭐 전에 금연석, 흡연석이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공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즈존, 노키즈존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일정 점주들에게 마련해 주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 그리고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